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외국으로에 대해서 성공하겠다 이런 거 거의 잘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소스 빼고는. 근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면서 몇 번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떻게 가장 기억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먼저 좀 스토리를 좀 해주시고 하면 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내야 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지 않을까. 제가 가장 중요한 미국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생각으로 처음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미국에 가서 뭐 우리한테 좋은 차를 굴리는 것이다. 그다음에 무슨 회사를 하나 차리는 것이다. 뭐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미국에 한 10년간 있으면서 그때는 이제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했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이 정신적이라는 이게 스피리추얼한 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 당시 내가 그 파면이 되고 미국에서 해고가 되고 그랬을 때 잠시만요. 마이크가 약하게 나오니 좀 위로 좀 나가야죠. 예. 죄송합니다. 똑같았어요. 잠시만요. 이거 선이 좀 안쪽. 예. 괜찮을까요? 예. 파면이 되고. 예. 그래서 파면이 되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제 과연 정말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왜 내가 파면이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아는 다시 할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카를로스라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카를로스라는 선생님을 카를로스, 예. 제가 그 멘토를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그분이 제 멘토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똑같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자신에 대한 생각이 틀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생각이 틀리는 자기에 거. 대한 생각이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보다도 물질적인 걸 소유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그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가 좀 딴 사람하고 틀린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는 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질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자기만의 특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답게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갖고 있고 색깔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해서 미국의 젊은이라는 제가 아는 그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그 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한 번도 그 개발이라 해봤자 어떻게 하면 학위를 따는가, 학부를 따는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어떻게 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하면 하버드 갈 수 있을까? 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딴 사람은 똑같은 되는 스텝을 밟으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제가 보는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르게 딴 사람들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나만의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를 한다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 톰 크루즈 있죠? 아시죠? 예. 제가 아는 스타일리스트가 중에 조셉이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20년 전에 톰 크루즈를 만났대요. 근데 톰 크루즈가 아시다시피 별로 핸섬한 거 없거든요. 키도 조그맣고 그래요. 이 사람. 그런가요?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20년 전에 만났을 때 이 감독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최고가 될 걸 알았대요. 왜냐면 그 태도 때문에. 태도가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라이트가 자기한테 어울리는지, 예. 어떤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지, 이런 데에 대한 홈워크를 다 한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노력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물론 톰 크루즈가 성공하지. 예. 다른 잘생긴 사람도 많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도 저는 그 많은 그 시련을 겪으면서 정말 직장도 하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해서 실망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스몰 보이스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자기 자신에, 야, 네가 뭐 별거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극복을 합니다. 어떤 훈련? 자기 개발. 이게 이제 진스테리 트레이닝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훈련법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뭐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저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 그때는 뭐라 그래, 파면당한 상황이고. 상황이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후회를 하면서, 그 당시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야. 성공한 사람들 따라가서, 와, 저는 이제 파면이 됐으니까 어떻게 직장을 구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왜 내가 파면이 됐을까? 야.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를 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한 것이, 첫째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내가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에 그 맞는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아하. 제가 한국인으로서 그 사고방식에서 좀 더 글로벌한 그 미국화된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식 스타일로 하라고. 예.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할까 하는 걸 공부하고, 제가 그 과정을 이제 따라간 거죠. 그 대답이 됐어요? 네. 그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삶 속에서 파면되어가 힘들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그분 멘토니를 만난 것도 큰 계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우연하게 만나게. 우연하게. 제가 모임에 가서 우연하게 만드는, 그분도 그분이 잘하시는 게 그 리더들을 키우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서 굉장히 저희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대화연탁에서. 칭찬을. 예. 지금의 지들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어떤 예. 것이 그게 더 어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너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저는 그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까? 앞으로 굉장히 최고의, 그것도 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자신의 한국인으로서, 아무래도 그 이민 온 사람으로서 좌절이 많았는데, 예. 그 발음도 그렇고, 또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사기도 없고, 또 직장도 파면되고, 여러 가지 극복이 있었는데, 영어 잘 못하고. 미국에서 미국 하기도 없고, 하기도 눈도 작고. 예. 근데 그것을 내가 딴 사람을 보면, 다 보게 되면 다 핸디캡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핸디캡이 아니고, 그걸 더 자기가 개발하는 독특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큰 약점이었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강점,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도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예.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 교육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뭐냐면 지드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어떤 지금 사실은 최고 중에 최고이신데 그런 자기 개발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트레이닝 중에 이거는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 책일 수도 있고 예. 사람 만나 대화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그 문화를 배우는 거였어요. 또 어떻게 보면 태도네요. 예. 그 수용하고자 하는 배우겠다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제가 그 아주 한 18살 된 그 래퍼들과 일을 하면서 예. 그 사람들의 굉장히 그 래퍼들이 뭐랄까 나이도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결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결점이 보이잖아요. 그 뭐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예를 들면은 또 돈도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이 음악에 대해서 천재적인 지능이 있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천재적인 그 사람들 타고났고 이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는 사람.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연습을 학교 안 가고 자기가 관련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만난 사람은 그 천재였어요. 그 천재적인 자질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 천재성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음악도 그렇게 천재적으로 만들고. 근데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제가 가서 너 나한테 가르치라. 너 책상에 앉아갖고 지금부터 우리 같이 뭐를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걔네들 18살 때 뭐 우리 그 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갖고 그래 네가 한번 써봐라. 네가 어떻게 천재인지 좀 써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좀 배우자. 그래 우리가 그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키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갖고 그 흑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걔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분짜리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한 10시간을 소모하는 거예요. 예. 걔들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내 그 문화에 그 사람들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문화에 저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 높이를 똑같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좀 자기가 겸손해잖아요. 내가 뭐를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키에 맞게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는 거를 배운 거예요.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근데 그거를 저는 참 많은 문화들하고 하고 틀린 사람들한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그 하찮은 사람이 없다. 누구도 특별한 그 재능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최고에서 배워야 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최고를 찾아보는 눈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세컨드 최고한테 배우면은 그 최고를 못 배우잖아요. 최고한테 배우는 그런 사람이 접근하는 그 최고가 되게. 그 최고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가 많고 막 PhD를 하고 있는데 최고가 아니고 그 각계 분야의 최고들은 그 나름대로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키를 맞추고 배우는 그 겸손함, 그 다음에 대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천재성을 끌어내서 내가 갖고 있는 천재성과 갖고 있는 최고와 합쳐서 새로운 부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한국인이고, 예. 영어도 잘 못하고, 말씀하신 눈도 작고. 예. 근데 거기다도 한국인이라는 그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에. 어떻게 보면 열등감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열등감이라는, 제가 뭐라 여쭤봤는데 선생님한테 가장 큰 에너지였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면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겸손하게 삶 속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네요. 그렇죠. 자세죠. 애티튜드. 누구한테 어떤 막 특별한 프로그램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도 나를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부터 새롭게 나를 바꾸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 그렇죠. 누구한테든지. 누구한테 배워야 돼. 그것이 지도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죠. 그렇죠. 그게 가장 원동력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한 가지한테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뭐 학교 가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미국인 백인한테 배운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사람들이 최고에 있는 사람을 골라내고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최고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참 멋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뭐 자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억셉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알려진 부분들은 뻔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뻔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억셉트하거나 삶의 태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걸 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는 누구하고나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웃음이라는 게 가장 이제 접목이 되더라고요. 웃는 거. 실수를 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다른 사람에 대한 예.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웃어줄 수 있는. 웃으면서 얘기하면 다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의 그 가장 핵심이 웃음하고 그 다음에 오픈니스. 열린 마음. 아주 깨끗하게 열려서 이 스폰지처럼 흡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있게 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아까 말씀했던 그건데. 그렇죠. 아하. 오픈니스. 네, 그러니까 오픈니스. 그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파지티브한 거.
예, 그게 이제 판경.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이야 폰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폰이 나오면 긍정적이 되고. 그렇죠. 또 웃으면 폰이 나오고. 그렇죠. 폰 하면 웃어지고. 그렇죠. 그 웃음이 이라든 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긍정적인 거라든지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오픈잇을 안 해주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을 여는 키는 일단은 내가 먼저 삶에 대한 어떤 웃음이라는 부분들이 그렇죠.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이제 그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웃는가. 어떻게 웃죠? 어떻게 웃죠? 어떻게 웃는가. 그다음에 그 웃을 때 얼굴만 웃는 게 아니고 어떻게 몸까지 웃는가. 몸을 어떻게 잘 바디 제스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를 파스처 같은 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웃음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에너지까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그 뭐 아이 컨택트라든지 핸드 제스처라든지 그다음에 그 몸이라든지 그다음에 웃을 때의 속도라든지 어떻게 웃는가, 입은 어떻게 하는가, 눈은 어떻게 하는가, 얼굴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돼 이런 거를 다 이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웃는 것도 웃으면서 그 사람을 녹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녹여야 되는가. 바디로 이렇게 웃으시죠. 근데 그 웃을 때도 웃지만 웃으면서 그 웃음이 그 사람들 마음을 오픈해주는 웃음을 해야 돼요. 가시적인 웃음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가장 자연스러워야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순수해야 되니까. 몸으로 함께 웃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식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울 때 몸으로 그렇죠. 웃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게 계속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눈 같이 이제 그 끄떡여주는 거, 그러니까 긍정시켜주는 긍정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웃는 게 그게 좀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죠? 그 웃으면서 그리고 또 웃음으로써 대화가 필요 없이 웃음으로써 이제 다 리플레이스잖아요. 대화의 리플레이스입니다. 이게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웃음이 또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의 그 창의성도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창의성까지. 창의성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제 웃음이 이제 판 경영이라는 게 이제 활용이 되는 걸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그 미국 기업에서 그거를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그걸 한 10년 이상 그걸 미국 기업에 실제로 그 판 경영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처음에 본 매니지먼트나 펀경을 할 때.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제일 어려운 것이 그 권위를 버리는 거였어요. 권위를 버리는 거. 처음에는 이제 직장에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매니저니까 근데 그거를 뭐 누구니까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아주 키를 매니저니까 한국말로 사장이니까 부사장이니까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사람들 키에 맞추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행복하시죠? 첫 번째 질문은 요 정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장소를 아마 여기 써야 되는구나. 또 써야 돼가지고 저희가 원래 비즈니스 센터나 이렇게 좀 먼저 해놨었어요. 그 다음 촬영 장소를 이쪽으로 해서 두 번째 질문을 진행했는데